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양배추 지시학 실험을 할 거예요. 실험을 해보면서 양배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배추는 왜 공 모양일까? 양배추는 어떻게 공 모양으로 자라는 것일까? 보라색 양배추는 왜 보라색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탐구해 볼까요? 페트리 디쉬를 준비합니다. 양배추 분말통에 물 20ml를 넣습니다. 페트리 디쉬에 양배추 지시약 4ml를 넣습니다. 여과지를 페트리 디쉬에 넣고 충분히 적십니다. 양배추 지시약에 여과지를 충분히 적신 후 꺼내어 말립니다. 나머지 한 장도 4번에서 5번 과정을 반복합니다. 산성 용액을 열어 면봉 끝을 적십니다. 여과지에 산성 용액을 적신 면봉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염기성 용액을 열어 면봉 끝을 적십니다. 여과지에 염기성 용액을 적신 면봉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산성, 염기성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관찰합니다. 자, 양배추로 지시약을 만들어 산성, 염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양배추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나 사료로 쓰이는 모양이 다양한 식물이에요. 아래 사진을 보면 여러 종류의 야생 양배추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야생 양배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We have to tell people that this can be grown wild. Yes. There is no need of any pesticide. No need of. Andre, already the balance should be there in the garden. That's If you most don't have all important. these things, then the balance won't be there. This is the main thing.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양배추의 구조를 볼게요. 양배추에는 잎이 있어요. 잎은 두껍고 털이 없고 분처럼 흰 빛이 돌고 가장자리에 불규칙한 톱니무늬가 있어요. 양배추 잎은 주름이 있어 서로 겹쳐지고 가장 안쪽에 있는 잎은 공처럼 둥글며 단단해요.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잎을 먹는 거예요. 양배추의 꽃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노란색으로 피어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부터 양배추를 먹었을까요? 이 그림은 15세기에 그려진 양배추 재배 그림인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먹었다고 해요. 양배추는 추위에도 잘 견디는데요. 양배추가 자라기에 적정한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사이예요. 25도 이상이 되면 자라는 게 느려지고 벌레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요. 가을에 재배하는 양배추는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 사이에도 끄떡없어요. 지금 이 사진은 양배추에 서리가 내린 모습이에요. 자, 그럼 양배추 재배 영상을 볼게요.
Thanks for watching our video. 자, We are 우리가 먹는 replacing 양배추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잘 보셨죠? 그럼 이 양배추는 어떻게 품종 개량됐는지 볼게요. 양배추는 야생 겨자에서 개량이 됐는데요. 이 야생 겨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야채들이 품종 개량이 되었어요. 먼저 방울 양배추는 야생 겨자의 잎 겨드랑이에서 개량되었고, 브로콜리는 야생 겨자의 꽃눈과 줄기에서 개량되었어요. 양배추는 야생 겨자의 잎눈에서 개량되었고, 콜리플라워는 야생 겨자의 꽃눈에서, 케일은 잎에서, 콜라비는 줄기에서 개량된 것이에요. 자, 이것은 겨울 양배추의 모습인데요. 겨울 양배추는 보통의 양배추와 잎이 오글거리는 양배추 두 종류가 있어요. 양배추의 잎이 자라면서 일정한 수의 잎이 되면 이 결구 형태라는 것이 진행되는데, 수확을 할 때는 겉잎을 다 젖히고 결구가 된 양배추의 밑부분을 칼로 썰어서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색 양배추예요. 적채는 양배추의 한 종류로 붉은색을 띈다고 해서 붉은 꽃 양배추 또는 적양배추, 루비볼이라고도 불려요. 이것으로도 지샥을 만들 수 있어요. 적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는 수소 이온을 만나면 구조가 변하면서 색도 같이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배추 지시약은 pH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는데, pH가 0에서 2 사이의 용액에는 빨간색을, pH가 8인 용액에는 파란색을 띄어요. 이렇게 양배추 지시약으로 어떤 물질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색 양배추 이외에도 안토시아닌을 가지고 있는 식물은 블루베리, 포도, 체리, 붉은 양파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시약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양배추에는 영양소도 굉장히 많은데요. 겉잎에는 비타민 A와 철분, 칼슘이 풍부하고, 하얀 속잎에는 비타민 B와 C의 함량이 높아요. 양배추는 비타민 U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위궤양 치료에 효과가 있고 위 안의 세포가 재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연 속에는 적양배추처럼 지시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꽃들이 많이 있어요. 나팔꽃, 붓꽃, 제비꽃, 도라지꽃 등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장미예요. 그런데 장미 꽃잎의 색소는 물로 잘 추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끓는 물이나 에탄올을 사용해서 색소를 추출해 지시약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적채 지시약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자두색 양배추의 잎을 잘라 비커에 넣습니다. 양배추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합니다. 양배추의 색이 우러나오면 불을 끄고 식힙니다. 가는 채를 이용하여 양배추 건더기를 걸러냅니다.
자, 그럼 퀴즈를 풀어볼게요. 다음 사진과 설명을 보고 빈칸을 채워 넣으세요. 자,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사진, 자, 세 번째 사진도 각각 양배추의 어떤 부분인지 적어 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은 양배추의 잎, 두 번째 양배추 잎끝, 세 번째 양배추의 꽃이죠. 자, 그럼 다음 사진과 물음을 보고 답하세요. 양배추는 재배 시기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다를 수 있는데 가을 재배 양배추는 영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요? 네. 자, 영하 11도에서 영하 12도 사이까지 견딜 수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양배추는 야생 겨자의 어떤 부분에서 개량했는지 적어보세요. 바로 야생 겨자의 잎눈에서 개량했어요. 오늘은 양배추 지시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시학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탐구 1, 2장에 잘 정리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먼저 재료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양배추 지시학이 분말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성, 염기성 용액 2가지, 면봉, 페트리 디쉬, 그리고 여과지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양배추 분말통에 물 20ml를 넣고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여주고 페트리 디쉬에 양배추 지시약을 넣습니다. 여과지를 페트리 디쉬에 넣고 충분히 적십니다. 충분히 적신 후 꺼내어 말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4번에서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말려준 다음 면봉에 먼저 산성 용액을 적시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염기성 용액을 면봉에 묻혀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성, 염기성 용액에 따라
이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쪽에는 산성 용액을, 다른 쪽에는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지만 이 지시약을 떨어뜨리게 되면 산성은 빨간색이 되고 염기성은 파란색 빛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양배추 지시약으로 산성, 염기성 용액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재밌는 실험을 해보세요.